앞으로 2년간 80만 가구가 입주를 하는데요. 입주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향후 2년간의 입주가 많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 숫자가 대략 80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최근 2년,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을 합쳐서 보면은 한 5, 60만 가구 그 정도 되는데 대략 10만 가구에서 20만 가구가 늘어난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무조건 집값이 내려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도 있고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곳도 있습니다. 이 두 지역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럼 화면을 보면서 오늘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날 다음 주 월요일에 시차 원두가 런칭이 됩니다. 집에서 내려서 드실 수 있는 홈카페 원두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판매할 예정이고요. 카페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 카페 납품을 위한 원두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또 좋은 사람한테 원두를 선물하고 싶다 하면 선물 세트도 이제 판매할 생각인데, 선물 세트에는 제가 직접 자필로 사인을 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한테 좀 선물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선물 세트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알아보시죠. 전국의 입주 물량이 2년간 80만 가구입니다. 엄청난 물량이죠. 그런데 서울은 연 2만 가구에서 3만 가구 정도 입주를 해요. 전국으로 치면은 비율이 굉장히 작죠. 한 3% 정도, 그 정도 비율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적정 수요량도 알아야 되고 이 수요량에 비해서 입주 물량이 많냐 적냐 이런 부분도 좀 판단을 해봐야겠죠. 여러분이 보시기 쉽게 이제 표로 가지고 왔는데요. 올해 전국의 입주 물량은 44만 가구, 내년에 입주 물량은 35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과 재작년을 보게 되니까 대략 62만 가구 정도 됐죠. 62만 가구였는데 앞으로 2년 동안에는 80만 가구 정도 입주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21년과 22년에 비해서 물량이 어때요? 굉장히 좀 많이 입주를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올해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입주 물량이 저렇게 많은데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많지 않다 그랬죠. 2만 가구에서 3만 가구 정도 입주를 하는데 이게 적정량일까? 그게 좀 궁금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서울의 적정 수요는 4만 7천 가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1년에 4만 7천 가구는 입주를 해줘야 서울의 이제 수요를 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옛날 자료예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거보다는 조금 더 줄었을 겁니다. 대략 한 4만 가구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적정 수요라고 생각을 하고요. 4만 가구가 적정 수요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이제 2, 3만 가구씩 입주를 하면은 어때요? 좀 물량이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멸실주택이 있거든요. 주택은 해마다 이제 부수입니다. 이제 연식이 오래된 주택들은 부수기 때문에 그 멸실주택의 수에 비해서 서울은 약간 좀 입주 물량이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전국의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2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서울은 향후 4년간 4만 가구 이하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4년 동안은 적정 수요보다 적게 공급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같이 봐야 될 부분은 서울의 인구도 줄어든다는 거죠. 서울의 인구가 이제 1000만을 깨지고 한참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 서울의 인구가 비싼 서울의 집값 때문에 외곽으로 나갔잖아요. 그렇게 줄었던 서울의 인구 때문에 적정 수요량이 과연 계속 똑같을까? 그 부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건 사실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예전에 이제 2017년도에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11만 가구였습니다. 엄청 많았죠. 2018년도에는 6만 5천 가구, 2019년도에는 6만 2천 가구, 2020년도에는 5만 8천 가구. 이제 2020년까지는 그래도 입주 물량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집값이 너무 폭등해 버리고 사람들이 집을 안 사다 보니까 분양 시장이 얼어버리고 분양이 안 되니까 건설사들이 집을 안 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몇 년이 지나면 또 집이 부족한 현상이 오고, 집을 또 안 짓다 보니까 집이 부족해서 또 이제 집이 잘 팔리는 시기가 오니까 또 건설사들이 너나 나나 뛰어들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런 순환 사이클처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집을 굉장히 많이 지어서 입주 물량이 많았고, 근데 앞으로 최근 4년간은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한 시기가 온다. 그래서
다음 4년 이후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잘 대처해서 뭐 나라에서 잘 대처를 해가지고 4년 동안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인허가를 많이 내고 재건축 재개발을 좀 활성화하면은 4년 후가 좀 무섭진 않겠죠.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서 좀 위험할 수가 있다. 그 위험하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집을 사기 전에 집값이 올라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죠. 왜냐면 뭐 모든 사람이 당장 내년에 사야지, 내후년에 사야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모아서 5년 후에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10년 후에 살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물량 같은 경우를 잘 조절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지방은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데 서울은 입주 물량이 좀 감소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서울과 수도권 중에서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래되고 작더라도 인서울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수도권에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경기도가 25만 7천 가구, 인천이 8만 가구.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서 보면 됩니다. 뭐 여기에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야. 이곳에 집을 사면 안 돼. 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나는 돈이 많이 없어요. 뭐 그냥 적정 가격이면 사면 되죠. 뭐 그게 뭐 중요한가요? 나는 그냥 싸게 사는 게 중요해요.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량이 많이 쏟아질 때, 올해와 내년에 물량이 많이 쏟아질 때 이런 지역들을 좀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거나 또는 사거나 하면 괜찮겠죠. 근데 기존에 여기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 뭐 경기도에 한 채, 인천에 두 채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런 분은 여기가 입주 물량이 많네. 그러면 몸을 좀 가볍게 한두 채 정도는 정리를 해볼까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에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대구인데 적정 수준이 1만 가구입니다. 매년 1만 가구가 필요한데 올해는 3만 3천 가구가 입주라고요. 내년에는 2만 가구가 입주랍니다. 25년에 1만 가구. 근데 25년에는 적정 가구 수지만 23년과 24년에서 계속 밀려서 오겠죠. 적체돼서 쌓여서 오기 때문에 25년까지도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뭐 24년, 25년, 한 25년 이후로 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역 선별이 중요한데 인구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입주 물량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입주 물량까지 뭐 늘어난다 이런 지역은 가격이 많이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무조건 입주 물량이 많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누군가는 그 사이에도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아까 같이 경기도가 24만 가구가 입주를 한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좀 가격이 영향이 있는 지역들이 있겠죠. 인구가 줄어드는데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지역들은 아마도 가격이 많이 빠질 겁니다. 그런 지역은 오히려 내가 돈이 많이 없으면 그럴 때 많이 빠질 때 기회를 좀 잡으면 좋겠죠. 그래서 뭐든 내가 준비하면 위기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높아지면서 또 얘기하자면은 지금 당장 집을 사세요. 또는 2023년도에 사세요. 아니면 내년에 사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서울에 사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입주 물량 같은 경우가 저런 현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는 저 속에서 본인한테 맞는 그런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든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여유 자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집을 사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저런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상황에서 맞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